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 기사 실기 챕터 1 환경공학의 기초 및 환경화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도 마찬가지로 필기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다 심화 과정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이론 부분을 천천히 한번 듣고 기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농도 표시를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답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는 답을 작성할 때 식과 풀이 그리고 답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이때 풀이와 답을 적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풀이를 적는 방법은 소수점 5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4번째 자리까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답을 작성할 때에는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여 2번째 자리까지 표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게 채점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준에 맞춰서 문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몰농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몰농도는 대문자 M으로 표시를 하며 몰 퍼 리터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몰농도의 정의는 알 필요가 없고 몰농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기에서 많이 다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1몰은 원자량 혹은 분자량 그람수라 같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부피로 나타낼 때는 표준 상태 기준에서 22.4리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1km몰로 됐을 때는 g에서 10의 세제곱인 킬로그램, 그 다음 리터에서 10의 세제곱배를 한 22.4m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은 단위 변환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노르말 농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노르말 농도는 필기를 할 때나 실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노르말 농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르말 농도는 대문자 N으로 표시를 하며 EQ per 리터로 표시를 합니다. 자, 이때 EQ를 나타내는 당량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면 자, 그람 당량 구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몇 개만 체크를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원자 및 이온 당량,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의 당량과 네 번째 염기의 당량을 중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한 것에 대한 걸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원자 및 이온의 당량에서는 양이온의 가수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CaCO3라는 물질이 분해가 되면 CaE 플러스와 CO3 마이너스 2 마이너스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때 원자의 이온 가수 Ca는 E 플러스만큼 나오기 때문에 원자량에서 원자가를 나눌 때 2를 나눠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산의 당량은 대표적인 황산의 당량으로 볼 수 있는데 자, 황산을 보게 되면 분해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황의 분자량인 98 나누기 수소가 나온 개수 나누기 2를 해서 49g per EQ로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염기의 당량은 OH의 개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은 필기에서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따 뒤에서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핵심 키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필기에서도 한번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온 평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평형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평형 상수를 먼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 상수는 무엇이냐면 먼저 화학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 A 플러스 B라는 물질이 만나서 분해가 되면 C와 D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된다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반응을 해서 생성물로 바뀌는 것이죠. 자, 이때 A, B와 C, D가 평형을 이루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상수로 표현한 것이 평형상수입니다. 자, 이것은 평형상수 K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평형상수 K는
반응물 분해 생성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반응물은 좌측에 있는 A의 몰농도 곱하기 B의 몰농도 분해 생성물, 즉 우측에 있는 녀석인 C의 몰농도 곱하기 D의 몰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평형상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두 번째, 용해도 곱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해도 곱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의를 읽어보면 용해도 곱상수란 물속에서 난용성 화합물의 평형에서의 평형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난용성이란 녹지 않거나 조금 녹는 화합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때 MA라는 물질이 분해가 된다면 M 플러스와 A 마이너스의 이온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때 MA는 난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난용성 물질은 활성도가 1이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인 이 MA 부분이 1이 돼서 KSP는 M의 몰농도 곱하기 A의 몰농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이온 지수 pH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도 마찬가지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pH와 관련된 공식을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때 pH에서 P, pKw에서 P, 그리고 pOH에서 P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다면 이 공식을 암기한 다음에는 반드시 적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P는 무슨 뜻이냐면 먼저 로그를 취한 후 뒤에 있는 물질의 몰농도를 역수를 취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POH는 OH의 몰농도 분의 1 그리고 로그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로그는 상용 로그로 밑이 10인 로그를 뜻하죠. 자, 그래서 이 pH의 범위는 1에서 14까지 표현할 수 있고 pOH를 구할 때는 총 pH인 14에서 pH를 빼서 구할 수 있고 pH는 마찬가지로 14에서 pOH를 빼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pH는 정말 중요한 식이고,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완충 작용 및 용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필기를 할 때랑 실기를 할 때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짝염기와 산을 어떻게 대입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대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용액 속에 CH3COOH라는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CH3COONA라는 물질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CH3COOH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약산인 아세트산이죠. 이것은 약산입니다. 약산. 자, 이 약산과 CH3COONA는 이 약산에 대한 짝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짝염기. 그래서 해당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입하냐면 KA에 대한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KA에 대한 것을 대입한 후에 산에서는 약산을 대입하고 그 다음 짝염기에는 CH3COONA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뒤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중화 혼합 공식 및 반응 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필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공식이었죠. 이것은 실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공식입니다. 따라서 혼합 공식과 중화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혼합 공식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의할 점.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때의 농도 단위, 즉 그리고 유량 단위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단위를 통일해 줘야 됩니다. 주의할 점 첫 번째, 단위를 통일시켜 줘야 됩니다. 단위를 통일. 자, 그럼 이때 단위는 MKS 혹은 CGS로 통일해야 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부분은 문제에서 주어진 농도를 통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미리그램 퍼 리터에 대한 농도를 물었다 하면 C1과 C2도 미리그램 퍼 리터로 환산을 해준 후에 대입해주면 되고, 혹은 만약에 ppm으로 주어졌다 하면 C1이나 C2를 ppm으로 통일시켜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유량 단위 또한 맞춰서 통일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농도가 미리그램 퍼 리터라고 해서 유량 단위가 리터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단위인 미터 세제곱 퍼 세크 단위로 통일해서 계산을 해도 어차피 단위가 분모 분자가 소거되기 때문에 농도와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건 참고사항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혼합 공식을 사용할 때 온도, 농도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pH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pH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pH가 3인 용액과 pH가 6인 용액을 섞는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pH3을 그대로 이 C1에 대입하고 pH6을 그대로 C2에 대입하는 것이 아닌 pH3는 상용 로그로 환산한 후에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pH가 3이라는 것은 농도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H는 위에서 봤던 것처럼 로그 수소 이온의 몰농도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때 역수가 되면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음수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수소 이온의 몰농도. 자, 그래서 우리는 수소 이온의 몰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켜주면 음수를 좌항으로 이항을 시켜줍니다. 자, 마이너스 pH는 로그 수소 이온의 몰농도가 되고, 따라서 수소 이온의 몰농도는 상용 로그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pH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C1에 대입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대입해야 하냐면 10의 마이너스 3제곱을 대입해 줘야 되고, 이때 C2에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타 온도나 농도는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지만 pH는 이렇게 주의할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화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중화 공식에서 주의할 점은 이때 N에 몰농도를 대입하는 것이 아닌 노르말 농도를 대입하는 것, 이것만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반응 차수입니다. 반응 차수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것을 증명하는 것, 즉 적분을 내서 표현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필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네모 박스 쳐드리는 부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0차 반응일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물질 농도 빼기 초기 농도는 마이너스 속도 상수 곱하기 반응 시간. 그 다음에 1차 반응을 보면 1차 반응은 ln 초기 반응 농도, 초기 농도 분의 t 시간이 지난 후에 물질의 농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t라고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여러가지 반응들을 외우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1차 반응을 주로 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2차와 0차도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차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1차를 기준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반응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래프는 참고적으로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되고, 네 번째 반응조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조의 종류는 크게 봤을 때 회분식 반응조, 완전 혼합 반응조, 그 다음에 PFR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은 두 번째인 완전 혼합 반응조인 CFSTR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물질 수지식인데 이 물질 수지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워낙 많습니다. 자, 이때 시작하기 전에 밑에 반응식에 대한 게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오탈자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삭제를 해주시고 위의 식만 물질 수지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우측에 핵심 키가 있는데, 자, 정상 상태인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정상 상태라는 것은 일정 시간당 농도 변화량이 일정한 것이기 때문에 dt분의 dc가 0이다 놓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항은 0이 곱해지기 때문에 0이 되고 우항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지금 반응조 부피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항시켜서 좌항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모친 부분을 보도록 하면 이 부분을 좌항으로 넘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 좌항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그럼 K 곱하기 CT의 N제곱 그 다음에 V는 U량 곱하기 C0 마이너스 Q 곱하기 CT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부피이기 때문에 부피를 제외한 인자들은 우항으로 넘겨줍니다. 따라서 부피 V는 지금 K와 CT의 N제곱은 우항으로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K 곱하기 CT의 N제곱이 되며 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Q 곱하기 C0 빼기 Q 곱하기 CT가 됩니다. 자, 필기에서 한번 했지만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식이고 다음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연속 흐름 반응조 PFR입니다. 선생님, 그럼 PFR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배운 1차 반응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많습니다. 자, 1차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ln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는 마이너스 상수 곱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반응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며 PFR에서 사용하는 반응식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측을 보게 되면 PFR과 CFSTR의 혼합 정도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것은 필기 때 어떻게 암기를 하라고 했냐면 먼저 PFR과 CFSTR을 비교해 보면 PFR이 조금 더 짧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PFR을 앞에 적고 뒤에 CFSTR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수, 모를지수, 지금 글자 수가 한 개씩 추가되고 있어요. 이렇게 작성하신 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01, 1 무한대 이렇게 하면 표를 보다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혼합 농도식을 구하는 방법이네요. 자, 첫 번째, 추정 물질의 농도가 90mg/L, 그 다음 유량이 1.5L/min로 수심이 얕은 개울에 주입하였다. 이 수심이 얕은 개울의 하류에서 추정 물질의 농도가 5.3mg/L로 측정되었다면 수심이 얕은 개울의 유량 미터 세제곱/s는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체크를 해보면 돼요. 자, 먼저 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합 농도식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제가 C1, Q1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까지 맞춰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A로 설정했다. 그렇다면 CA, QA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혼합된 농도가 5.3mg/L라고 했기 때문에 혼합 농도인 CM은 5.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항에 있는 것을 대입해보면, 자, 먼저 추정물질의 유량은 1.5, 그 다음에 Q2는 수심이 얕은 유량의 개울의 유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Q2로 그대로 두면 되고, 그 다음에 C1은 90, 그 다음에 Q1은 1.5, 그 다음에 C2에서 수심이 얕은 개울에서 농도는 추정물질의 농도가 없기 때문에 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분모에 있는 것을 좌항으로 넘기게 되면 5.3 곱하기 Q2 플러스 1.5가 되고, 우리는 Q2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괄호 밖에 있는 것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괄호 밖에 있는 5.3을 먼저 나눠서 5.3분의 1.35로 만들어 준 후에 좌항에 남아있는 1.5를 우항으로 옮겨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Q2는 23.9717L/min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단위는 미터 세제곱/세크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주게 되면 3.99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미터 세제곱/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풀이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왔을지 몰라도 답을 적을 때는 둘째 자리까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4.0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미터 세제곱/세크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정수 공정에서 염소 소독으로 박테리아를 사멸시키는 정수 공정에서 속도 1차 반응식 나왔네요. 자, 1차 반응식 암기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1차 반응식은 ln 초기 농도분의 나중 농도는 마이너스 kt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식을 이렇게 적은 후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입할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80%의 박테리아를 사멸시켰다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80%의 박테리아가 사멸되었다는 것은 100만큼 유입이 되었을 때 80이 제거되고 20만큼 배출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기 농도를 100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나중 농도는 2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다음에 2분을 대입하고 우리는 먼저 K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응 속도 상수 K를 구하게 되면 0.8047 미니트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per minute라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90% 사멸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을 보면 2.8614 미니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항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솔브 기능을 사용해서 바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솔브 기능을 하는 것보다 이항하는 것이 쉽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86 미니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문제는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만큼. 자, 저수량 3 곱하기 10의 5제곱미터 세제곱의 저수지의 유해물질의 농도가 20mg/L에서 1mg/L로 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연도 단위를 계산하시오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유해물질이 투입되기 전에는 저수지 내 유해물질 농도는 0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저수지가 완전 혼합되었다고 가정, 그러면 CFSTR을 쓰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물질 수지식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현재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상태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좌항에 있는 부분이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것을 같이 풀어보도록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유입 농도와 반응 농도는 사라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입 농도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먼저 Q를 먼저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때 유량을 계산할 때는 유역의 연평균 강우량과 유역 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Q는 AV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때 A는 면적, 이때 V는 유속 혹은 강우량을 대입하게, 유속이죠, 유속 혹은 강우량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Q를 계산하게 되면 1.2 곱하기 10의 5제곱이 나오게 되고 단위는 미터 세제곱 퍼 2열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입 농도와의 반응이 0입니다. 따라서 이때 유입 농도는 0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때 적분하는 방법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반응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때 dt를 이용해서 적분할 때는 dc를 이용해서 적분을 할 때는 c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 dt에 대해 적분할 때는 t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dc에 대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좌측 우측에 있는 이 c를 좌항으로 이항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좌항에 있는 이 부피 단위를 우항으로 이항을 시켜줘야 돼요. 따라서 유입과 반응은 사라지게 되고 남아있는 식만 적어보도록 하면 우측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dt분의 dc는 마이너스 v분의 q 곱하기 ct가 됩니다. 자, 우리는 좌항 우항을 한 번 더 이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항을 하게 되냐면 ct분의 1 dc는 마이너스 v분의 q 곱하기 dt가 됩니다. 자, 이때 그럼 좌우에 적분 상수를 붙여서 초기분에 나중 일정 시간 t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의 적분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C분의 1을 적분을 하면 ln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V분의 Q 곱하기 T가 됩니다. 자, 이 적분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적분하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마찬가지로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t를 남기고 우측에 있는 마이너스 v분의 q를 분모로 이항을 시켜준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고, 이때 답은 7.48932열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은 7.492열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고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쉽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 부분 대입하는 방법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충용에 계산하는 방법인데, 자, 폐수의 3.4g의 아세트산과 0.63g의 CH3CONA를 용해시켰을 때의 pH를 구하시오. 자, 이때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A가 주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각각의 몰농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1리터로 봤을 때 이만큼 몰이 있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때 염을 먼저 구하게 되면 염에 대한 그람수는 0.63이고, 자, 이것을 몰농도로 환산하게 되면 이것은 분자량이죠. 분자량이 됩니다. 따라서 분자량을 이용해서 몰수로 전환을 하게 되면 0.0077이 나오게 되고, 약산인 아세트산은 분자량이 60g이며 이때 계산을 하게 되면 0.0567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니까 KA는 분모에 들어가서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그 다음에 약산은 0.0567, 그 다음에 염은 0.0077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기에 놓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3.8776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3.88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상 상태에서 CFSTR의 체류 시간을 유도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정상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dt분의 dc 이 부분은 0이 됩니다. 이 부분은 0이 되기 때문에 저항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항은 그대로 남아있죠. 자, 이때 체류 시간을 유도하시오 했는데 체류 시간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기 때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체류 시간 t를 구하는 방법은 유량분의 부피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속분의 길이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체류 시간 구하는 방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유량이 나와 있고 부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어떻게 해주면 t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 전체적인 식에서 유량을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양변을 유량으로 나누게 되면 저항은 0이기 때문에 그대로 0이고, 여기서 농도에 대해서는 Q가 지워지죠. Q가 지워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Q분의 V가 됩니다. 자,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량분의 부피는 체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T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항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좌항 혹은 우항으로 한 곳으로 몰아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K CT의 n제곱 T를 저항으로 넘기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자, 그게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t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t를 제외한 인자를 분모로 나눠주게 되면 t는 k 곱하기 ct의 n제곱, 그 다음에 c0 마이너스 ct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풀다가 실기를 풀 때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 개념 잡기 문제에 있는 부분들을 천천히 풀어보면서 식을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고 풀이를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구나를 감을 많이 익히면서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기초를 많이 다지면서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뒤에 나오는 부분들도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